음, 기적의 열쇠 오메가 3에 대해서 음, 어, 성인절 연휴 마지막 날 차량을 전면 통제한 샹젤리 거리에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나티오 카피타 파리에서 사람들의 어떤 구경하는데 정신이 없었다. 수백 여정의 식물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잔치 속에 있었다는 건데요. 여기서 정신적인 유대뿐만 아니라 이게 식물가의 영양의 고리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여러가지 잔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샹젤리제 촬영을 마치고 우리는 파리를 벗어나서 로리앙으로 향했다. 시내를 벗어나자 울창한 숲이 나온다. 그리고 거기에서 밀과 유채를 심은 밭들이 보였다. 5월인데도 한낮의 온도는 수없이 30도를 넘겨 있었다. 이런 녹색의 나뭇잎들이 처지는 곧 짙은 녹색으로 변할 것이다. 녹색 오메가3 지방산은 강합성을 하는 식물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이다. 세포막에서 이 특별한 지방산이 하는 일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화학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다. 이 에너지는 이산화탄소로부터 녹물을 합성하는 데 쓰인다. 강합성의 모든 생명의 기본 연료를 생성하는 메커니즘.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은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지방산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토록 흔한 물질이 식당에서 정적을 감추었을까? 이 문제는 처음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이 로리형에 있다. 이들이 주목한 것은 오메가3 지방산이 식탁에 오기까지 경로인 먹이 사슬이었다. 버터를 먹고 살을 뺀 사람들이 수백 명이라고요? 로리앙에는 버터는 물론 돼지고기와 달걀을 풍족하게 섭취한 후에 오히려 체중이 줄었다는 사람이 수백 명이나 있다. 이들은 프랑스의 비만 문제 전문가인 베르나르 슈미트 박사가 실시한 대규모 임신 실험 참가자들이었다. 임상 실험 참가자들이었다. 슈미트 박사는 당뇨나 비만 환자들에게 버터 같은 동물성 지방이 풍부한 식단을 제공하는 실험에 참석했고 참가자 대부분의 체중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놀라운 실험을 설계한 슈미트 박사와 어렵사리에 연락이 닿았다. 무엇보다도 실험에 참여한 비실험자로부터 만나고 싶었다. 우리는 슈미트 박사의 아내로 로리앙 항구 근처에 예쁜 1층 집에서는 베르나르 르렉시의 부부를 만날 수가 있었다. 르렉시에 사는 은퇴한 회사원으로 가체중의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이 있다. 르렉시의 씨는 당시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줬다. 처음 슈미트 박사의 건의로 실험에 참가할 당시에 박스에 포장된 일주일분의 음식을 받아왔는데 보고 기가 막혀 떠겠다. 고혈압 환자에게 검사를 했다. 3개월 후에 체중이 준 것을 확인한 후 부부는 그저 3개월 만에 르텍사 씨가 몸무게가 3kg 빠진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28세 이후에 평생 그를 괴롭혀왔던 고혈압이 큰 차도로 보인 것이다. 실험자는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서도 혈압이 190이었는데 요즘은 140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나는 르텍사의 고지방 실험 식단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것을 유지하는지 궁금했다. 실험이 종료된 2년이 넘었으므로 만약에 고지방 식단에 어떤 식으로 부담을 느꼈다면 이들 부부는 예전 식단에 돌아가 있을 것이다. 근데 안주인에게 냉장고 구경을 시켜달라고 부탁했다. 냉장을 열자 소고기와 강한 햄, 버터, 치즈달과 요구르트 등이 쏟아져 나왔다. 채소는 한 접시 분량의 양상추가 전부였다. 르렉시 씨의 식단은 대부분 고기와 유제품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버터도 많이 먹었다. 냉장고에 있던 것들이 슈미트 박사가 디자인한 비만과 당뇨 환자들을 어떤 그 식단이었다. 하루 2000칼로리의 열량 섭취를 제한하되 고기와 우유 제품을 풍족하게 공급한다는 것. 단 아무 고기와 유제품을 공급한 것은 아니었다. 모든 체중은 슈미트 박사팀의 철저한 관리화된 그 고기를 유제품을 생산한 그 관리 체계 속에 있는 것들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먹거리에 대한 탐욕을 뒤엎은 놀라운 기록이다. 살아있는 효소가 없다는 것은
동물원 사육사들은 육식동물에게 날고기를 준다 하지만 이 단순한 사실을 알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렸다. 사전에 호랑이에게 익힌 고기를 주면 번식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비행되는 걸거나 일찍 죽었다. 사람은 침샘과 췌장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큰데 이것은 인류가 익힌 음식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결과로 여긴다. 날 음식과 익힌 음식의 이상적인 비율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동물 실험 결과로 비추어서 인간도 익힌 음식을 먹으면 병에 걸리기 쉽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 파스테르의 살균한 우유는 효소장이 거의 없다. 효소의 대부분이 발기되기 때문이다. 로밀크에 살아있는 효소는 소화를 돕고 영양분의 흡수를 용이하게 한다. 로밀크 속의 효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병원균에 대한 강력한 방어력을 제공한다. 업계는 가열 살균으로 파괴되는 유일한 영양분은 비타민C와 약간의 비타민 B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비타민C 단일 물질이 아니라 아스코르브산과 수많은 위력 영양소와 함께 작용하는 것을 먹어야 한다. 유해에서는 보통 파스테르 살균은 우유를 이렇게 해서 15초 동안 해서 살균해서 하는 그런 효소가 파악이 된다. 락타제에 들어있는 유당 이것은 효소는 또 어떠한가 그런 소화 효소가 있는데 속의 그 락타제 때문에 그리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거고 갈락타제 효소는 갈락타제는 갈락토스를 분해하는데 갈락토스는 신경 시스템과 발달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레토목시다제 우유 속의 유해 박테리아를 찾아서 파괴하는 또 이런 성분도 있고 락토페린도 있고 항바레이스 이렇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빈혈의 예방을 하는 또 이런 도움도 카를라제는 활성산소를 분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아밀라제는 녹말을 분해하는 이런 효소들이 우유에 이런 효소들이 살아있는 효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멸균 살균해버리면 어렵다는 거죠. 자, 이렇게 면역작용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는데 가열 살균은 칼슘을 비롯해서 미네랄의 화학적인 상태를 변질시켜 흡수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도 밝혀졌다. 이것이 우유를 먹어도 골다공증이 치유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로밀크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2006년에 18세이던 메가는 계속되는 염증성 질환을 고생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중이염이었고 다음에는 기관지염이었고 거꾸로 천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비염도 찾아왔다. 항생제 치료로 다른 것은 물러갔지만 천식은 남았다. 그리고 무릎 관절이 아프기 시작했다. 혈액 검사를 한 결과 류마티즘 관절염이었다. 류마티즘 관절염이라는 진단이 나왔을 즈음에 그의 언니가 로밀크에 대한 책을 읽고 맥킨에게 로밀크를 권했다. 메가는 로밀크를 마시기 시작했다. 동시에 정크푸드는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줄이고 로밀크를 마시면서 군것질하고 싶은 욕구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건강식을 하게 되는데 3개월 후에 메가는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했다. 혈액 검사를 다시 했을 때 좋은 성과를 얻었다라는 거죠. 로밀크의 치유력에 대한 이야기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놀랍다. 글렌 머천트 가족은 1980년대 캘리포니아 삼립기슭에 살았다. 여름에는 아이들은 늘 등굴 온나무에 옷이 올랐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염소를 한 마리 거기다가 등굴 온나무 근처에 메어놓고 그 젖을 얻어서 생으로 먹이라고 했다. 그렇게 입주당한 염소 젖을 먹였다. 그러자 아이들이 옷에 면역이 생겼다. 온나무에 불짜거나 옷 등굴 속에서 뒹굴어도 다시는 옷이 옮기지 않았다. 당시 아이들의 나이는 18세와 10세였다. 로밀크에 대한 소문이 온라인을 들고면서 로밀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지만 로밀크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직은 극소수뿐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로밀크를 상품으로 유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유를 살균하지 않고 성기를 붙일 수도 없고 매대에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몇몇 주에서만 예외적으로 로밀크의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 어떤 주에서는 가축 사료용으로 로밀크를 허용하고 있는데 일부 소비자들은 이런 사료용 로밀크를 사서 먹이기도 한다. 로밀크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 결과가 하나 나오고 있다. 자, 이렇게 건강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음식 자체라기보다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효소가 있느냐 없느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기저귀부터
만약 내가 답이 사실이라면은 공유를 포함해서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건강성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 우리가 매일 남편을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희는 병마와 싸워서 이기는 능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켈리와 아이들도 로어밀크를 좋아한다. 로어밀크 아이들이 너무 빨리 마셔버려서 먹을 양이 정해줘야 할 정도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로어밀크를 마신다고 하면 다들 이상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로어밀크를 하면 생고기처럼 들리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로어밀크는 예전부터 사람들이 먹어오는 방식이 우유입니다. 우유를 김질해서 보존기간을 늘린 것은 최근의 일이고 옥수수를 먹인 소 저지로 우유를 만든 것도 최근의 일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사냥한 고기를 먹는 경우에 그 우유는 냄새와 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로어밀크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른 거라면 맛이 더 풍부한 것 뿐이에요. 더 맛있죠. 가브리엘라가 말했다. 전통으로 고수할 거다. 로어밀크가 무엇인가? 그래서 일선 농장에서 보면은 평범한 들판에서 그냥 사무실은 그냥 간단한 차림인데 로어밀크 농장들 가운데서 이것이 주목을 받게 된 여러 바퀴가 달린 이동식 착유를 사용하는 것이 알려지면서이다. 착유할 때에도 소들이 우서에 들어오는 이유로 착유를 처지로 몰고 나간다. 덕분에 소들은 1년 365일 초지에 머물 수 있다. 야생 상태의 소떼의 최대한 가깝게 그건다는 마크의 노력이 만드는 결과물이다. 초지는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100% 유기농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옥수수를 비롯한 곡물은 일체 먹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로어밀크를 짜서 추출하는 과정은 단순했다. 소들이 이동시 착유 촬영으로 올라오면 현급으로 소의 젖을 깨끗하게 닦아준다. 우유를 가열 살균하지 않기 때문에 나쁜 박테리아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짜낸 우유는 파이프를 타고 이동식 착유기의 한쪽에 장착된 냉장실로 흘러간다. 여기서 우유는 영상 4도로 급속 냉각된다. 판매하기 전에 우유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조금씩 맛을 보는 것 이외에는 따로 하는 일은 없다. 생산된 우유는 최대한 빨리 판매한다. 다시 말해서 로어밀크는 소에서 짜낸 우유를 그대로 먹는데, 그래서 아내 가브리엘은 엘라는 무엇이든 간에 손에 잡힌 대로 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때 친구가 영양학 서적 한 권을 추천해줬는데 그 책에 로어밀크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처음에는 먹기가 좀 꺼려졌지만 살균하지 않았으므로 안정성에 대해서 확신도 없었고 당시 미국에서 소개했던 0157 대장균 문제도 마음이 걸렸다. 하지만 그녀는 물불가를 책이 아니었다. 가브리엘라는 자신이 먼저 로어밀크를 마셔보기로 했다. 로어밀크 안전상에 문제가 없던 점을 확인한 후에 그녀는 남편에게 로어밀크를 마시겠다. 로어밀크는 훌륭했죠. 덕분에 남편이 항암치료를 견딜 만큼 치료가 쏘게 됐고 항암치료의 부작용이 로어밀크 먹으면서 완화되었습니다. 로어밀크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알수록 보물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녀의 차분하고 확신이 찬 의존은 듣는 사람에게 깊은 신뢰감을 주었다. 켈리는 백혈병을 앓게 되면서 이전이 약해지고 구역질이 났다. 그래서 다른 먹거리들은 소화시킬 수 없었는데 유독 로어밀크만은 소화시킬 수 있었다. 부작용도 없고 하루에 15에서 18시간 잠을 자기도 했다. 천전치료를 받을 때는 부작용으로 그렇게 잠을 자도 피곤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먹고는 그렇게 잠을 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유일하게 먹을 수 있던 것이 바로 이 로어밀크로 있고 하루에 2잔씩 4잔씩 마시곤 했다. 이 우유를 먹음으로 그 기간을 견딜 수 있었다. 이 제품의 경우에 소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물은 확실히 달라진다. 유기농 풀을 먹고 저런 건강한 소는 건강한 젖을 만든다. 옥수수를 먹는 소는 위장이 대장균이 생기게 된다. 대장균이 우유와 고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가열 살균하고 견질화 공정을 거치게 된다. 살균화 균질화 과정을 거치면 우유에 들어있는 좋은 박테리아와 효소도 함께 파괴된다. 결과적으로 우유는 분리수 성분이 결핍된 상태로 소 피자에게 전달된다. 이는 젖소가 의도한 내용물이 아니다. 로어밀크는 이런 공정을 거치지 않아서 몸에 이로운 효소와 박테리아는 그대로 살아있는 우유이다. 살아있는 효소는 우유를 쉽게 소화하도록 돕고 좋은 박테리아는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 암 자체도 매우 심각한 질병이지만 켈리는 곰팡이균에 감염되었다. 사람을 일주일 안에 죽이기도 하는 모균병이었다. 정말 빠르고 무서운 병이죠. 폐, 미각, 눈까지 막 이렇게 망가뜨리는 이런 것들인데
곰팡이균. 기름진 음식도 건강할 수가 있다. 기름진 음식도 건강할 수가 있다. 소치는 심장 전문의 웨슬리 박사가 소고기를 먹고 새 생명을 얻고 이렇게 옥수수로 만든 비타민은 비타민이 아니다. 요리 조명과 천시 뭐 이런 거 이런 내용, 로우밀크 신드로 오메가 6 이런 내용들로 쭉 이어지네요. 기적의 버터 다해서 악마의 시서 이노이트는 풀을 먹는다. 옥수수 먹이 사슬 문제. 유준규는 1965년 태어나서 서울대 영문교육학과 SBS 다큐멘터리 PD 1년 차이던 1991년 고역대 후유증 문제를 다룬 베트남 전장 그 후 17년 제작에 참여하면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 환경으로부터 최초의 레귤러에서 연출했고 그래서 환경 호르몬을 흡수시켜 또 이런 거 수상을 했고 인간 동력 당신의 에너지다. 옥수수 습격 등을 통해서 매일 먹는 음식이 이런 것을 참 이렇게 좋은 글을 쓴 이런 유진규 이런 분 때문에 큰 도움을 얻네요.